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포노사피엔스란 책을 가져왔어요. 휴대전화, 스마트폰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이거 라이브 방송 때 어떤 공주님께서 이거 리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안 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텐센트를 보라. 지금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포노사피엔스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우리가 이거를 봐야지 앞으로 돈을 벌 수 있고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좀 정신을 좀 차리게 하는 부모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게임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게임을 오히려 해야 한다. 책만 보고 시험만 보는 게, 수능 준비만 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륙과 문명의 차이가 생길 때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가 왔습니다. 200년 전 서구의 과학기술 문명을 거부했던 조선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기꺼이 받아들였던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죠. 역사가 증명하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은 진짜 이렇게 문명이 변화할 때 이걸 빨리빨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좀 꼬집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포노사피엔스는요, 호모 사피엔스를 이제 핸드폰 할 때 그 폰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정말 스마트폰을 아주 잘 이용하는 그런 인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권력이 소비자에게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흥망성쇠도 소비자의 선택이 결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포노사피엔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야 좋은 인재가 되고, 사람을 잘 배려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인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재는 여러분 사람이 답이래요. 우리가 기업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오너 리스크라고 해서 기업 오너가 뭔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아마 우리가 안 먹고 안 사잖아요. 불매운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에게 모든 권력이 왔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통해서 너무나 빠르게 정보를 접합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 정보 격차가 점점 해소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며 등장한 용어래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학벌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다 좋은 정보를 핸드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살고 나이가 많고 이러면은 친구들이 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근데 검색해서 유튜브로 다 볼 수 있고 좋은 음악도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건 가히 혁명에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KBS를 많이 보시나요?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나요? 그러면 앞으로 시청료는 어디다 내야 할까요? 이 말을 정말 빵 터졌어요. 지금 미국에도요, 많은 방송국과 신문사가 주인이 다 바뀌고요, M&A가 되고, 타임지도 파산 후에 인수가 됐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송국이 상당히 위기입니다. 제가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대요. 왜냐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TV를 안 보니까. TV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제가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면 블로그의 유입률이나 이거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미미합니다. 차라리 유튜브에 한번 출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 KBS 수신료는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이 있기는 해요. 우버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허도 없고 공장도 없고 기존 택시와 별다른 차이도 없는 이 회사가 놀랍게 커버렸대요. 2017년 기준 우버 앱으로 결제된 금액은 30조 원이 넘고
운전자에게 분배된 22조를 제하고도 8조 원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인류의 자발적 선택으로 편리한 우버를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얼마에 갈 수 있는지를 보고서 그 택시기사를 선택해서, 택시기사도 아니죠. 그냥 운전자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로 우버는 완전 유행입니다. 우리나라만 불법이죠. 언제까지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혹시 주변에 택시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은 빨리 그걸 접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우버를 강제로 막고 있고, 뭐 카카오 택시 관련 같은 것도, 카풀 같은 것도 지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걸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다 이거는 뚫려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허가를 해줬어요. 우리나라도 그거를 버티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자율주행차도 나오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벌써 공유 자동차, 쏘카 같은 것도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닙니다. 수능 시험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 점수는 그야말로 폭등할 것이고 변별력조차 갖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를 그 공학용 계산기나 엑셀을 켜놓고 풀면 어떨까요? 다 풀 수 있겠죠. 오차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계산기 없이 하기 위해서 정말 19살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인류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없이 여러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1%도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고 보니 암기된 지식만으로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결코 똑똑하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요. 암기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저는 저희 집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우리 집 번호도 못 외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기록을 해놔요. 핸드폰 안에다가. 근데 기록하고 꺼내보고 모르면 검색하고, 책 리뷰 같은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블로그에다가 리뷰도 다 적어 놓으니까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가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오픈북이다. 오픈북입니다. 모르는 거 다 책 보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자,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대는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모바일 뱅킹에 대한 사용률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모바일 뱅킹, 핸드폰으로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할 줄 모르면 그 힘들게 은행까지 가서 줄 서가지고 막 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아깝죠. 일단 돈도 아깝고. 요즘 점점 은행 지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지도 않아요. 집 앞에 뭐 걸어가서 있는 것도 아니죠. 예전에요, 우리 소니라는 기업이 아주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소니가 이렇게 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몰락이 너무나 가파르게 변한다는 거죠. 불과 2년 만에 삼성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나서 소니를 2배 이상 앞지르기 시작했고요. 최고의 IT 브랜드라면 오직 소니라고 생각하던 소비자 10억 명이 집단적으로 심리 변화를 느꼈고, 어느새 소니보다는 삼성을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소니 막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도 갖고 싶었고, 소니 워크맨, 소니 오디오 이런 거 진짜 음악 정말 최고였죠. 지금은 소니의 제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진짜 이거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2013년에 노키아, 2016년 샤프, 도시바, JVC, 산요 등 거대한 IT 기업들이 대거 몰락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4년 애플은 아이폰의 태풍에 힘입어 세계 1위 기업 황제의 자리에 등극합니다. 아이폰 출시한 지 6년 만에. 정말 이런 변화가 빠른 게 미래 시대다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는요, 기업을 다니는 사람들도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활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점을 줘야 합니다. 고객을 모르고서는 그들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그 소통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기술직이랑 영업직에 간격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영업을 해야 되고 회사의 이익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감히 예상을 하자면 앞으로는 소셜 그런 네트워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취업하기도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 갈 때도 전형이 뭐 유튜브 전형 이런 거 생길 것 같아요. 그냥 SNS 전형, SNS 스타를 뽑는 그런 거. 왜냐면 대학도 점점 이제 학생 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연예인 모시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은요, 오프라인 유통기업인 홀푸드 마켓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마켓을 인수를 했어요. 오프라인 유통업계 충격을 줬습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흡수한 거죠. 무인 점포 아마존 고라고 있어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마존 고 영상이나 사진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계산이 돼요. 그 핸드폰 안에 어플에서 자동으로 이제 카드로 이 사람이 뭘 샀는지를 인식하고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찍지 않아도 들고 나오는 순간 계산이 돼요. 완전 신기해. 이런 게 지금 오픈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고가 있으면 집값이 막 오를 정도로 되게 좋은, 우리도 뭐 코스트코 이런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프라인 유통이 어떻게 바뀔지 이게 다 온라인과 연계가 되고요. 스마트폰을 또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가 이제 생기죠. GM은요, 리프트라는 회사에 거액을 투자해서 2025년까지 무인 택시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구글의 웨이모는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무인 자동차래요. 이미 미국에서 1600km 무인 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이에 힘입어 2019년부터는 무인 운행 시범 서비스를 허가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2019년 6월 달에는 상암에서 무인 자동차 시연 또 했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계속 우리나라도 계속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성큼 다가왔어요. 앞으로는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문제냐면 높은 지식을 갖춘 선택권까지 가진 소비자가 문제라고 합니다. 이제 기업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죠. 점심 한 끼를 먹을 때도 맛집을 찾아가고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나도 검색을 하고 최저 가격으로 구입하는 소비자. 이런 소비 패턴 때문에 나날이 스마트해지는 소비자 때문에 경제가 이제 쉽지 않죠. 옛날엔 좀 바가지도 씌우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냥 눈에 보이면 사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고서도 비싸면 안 살 수 있는 거죠. 요즘은 여러분 그 네이버 무슨 렌즈로 딱 찍으면 그 제품 뜨는 거 아세요? 그 제품 이름 몰라도 똑같은 거 딱 찍으면 떠요. 꽃도 뜨면 꽃 이름도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스마트해져가지고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중독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들은요, 스포츠로 발전한 가능성이 크대요. 축구도, 야구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축구팬은 새벽에 일어나 프리미어 리그를 시청하고, 야구팬은 매일 저녁 4시간을 프로야구 시청에 할애합니다. 진짜 부산에서는 롯데가 이겼는지 졌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엄청난 수의 팬들이 중독에 가까운 열정이 있어야 프로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축구에 중독된 전 세계 팬들은 게임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아. 축구 안 좋아하는 남자들이 거의 없죠. 자, 근데 왜 비단 게임은 중독이다, 나쁘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축구는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막 응원 나가고 해도 뭐라고 안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텐센트는 중독에 가까운 롤의 인기를 밑거름으로 거대한 스포츠 이벤트를 기획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도전에 나선대요. 텐센트가 중국에 있는 위챗 그 회사예요. 웨이신이라는 그 중국 전체가 쓰는 어플리케이션, 그다음 위챗페이, 그다음 게임도 가지고 있죠. 텐센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기업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게임보다도 스포츠가 더 중독인데 게임에만 이렇게 나쁘게 보는 어른들의 눈높이가 좋지 않다.
그래서 게임 산업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텐센트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 생기면 좋겠죠. 전 세계에서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제조업이 아니라 게임 산업도 잘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이제 주문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량이든 대량이든. 만약에 오늘 주문을 받았어요. 오늘 10개가 들어왔어요. 10개만 생산하는 거죠. 소비자는 디자인을 고르고요. 제조 시스템은 24시간 내에 제품을 만들어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아디다스가 지금 디자이너 브랜드에 한해서 이런 걸 하고 있대요. 3D 프린팅 기술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점점점 이제 3D 프린트 기술이 좋아지면 이 방법으로 다양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겠죠. 자, 아이들이 캐리 언니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언니들 좋아하잖아요. 애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었대요. 캐리 언니가 너 캐리 언니 알아? 이러니까 캐리 언니가 누구야? 우리 집에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너 유튜브 캐리 언니 몰라? 응, 난 몰라. 너 그래서 앞으로 사회생활 힘들다? 이건 꼭 봐줘야 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 유치원 가서 꼬마 아이들이 그런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기 입소문을 내가지고 이제 캐리 언니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구독자 수가 약 190만 명이래요. 4살과 7살 아이들이 본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폰을 뺏어가지고 그 방송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이게 재밌기만 하면은 누구나 팬이 되고 모인다는 거죠. 2018년 미국에서 최고 수익을 올린 유튜버는 놀랍게도 7살짜리 꼬마 라이언입니다. 그의 방송은 전 세계 1700만 명이 넘는 아기들 즐기고 있고 2018년 한 해 광고 수입만 236억 원을 돌파했대요. 7살짜리가. 이제 정말 이런 시대에 어마어마한 지금 문명의 변화가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외국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뽑아서 지원금 주는 거 그런 거 가끔 하는 거 아세요? 예, 저도 그거 공고를 봤는데 저는 외국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국 책이고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나라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산업입니다. BTS가 지금 돈을 쓸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예요. 제조업 막 이런 거는 한계가 있죠. 아마존은요. 프라임 회원이라는 게 있는데 119달러를 내면서 쇼핑을 즐기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뭐 배송비 같은 걸 좀 면제해주고 뭐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회비를 우리 돈으로 한 13만 원 정도를 내면서 이제 서비스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는 회원들이 1억 100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13조 4천억 원이 그냥 매년 고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 매출이 있으니까 최저가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고 영업이익률을 정확히 1%로 맞춘대요. 여러분 100만 원 팔면 10,000원 남다는 얘기예요. 와, 그럼 이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오죠. 마진이 너무 적으니까. 이걸 어떻게 작은 회사가 실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최저가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로 결제하고 핸드폰으로 띡 찍어요. 그냥 QR코드로. 표를 받아가는 자동 버스표 판매기만 덩그러니 있어서 현금으로 표를 살 수가 없고요. 모든 자판기에는 현금 결제가 아주 없어요. 제가 심천에 갔었는데 택시도 위챗페이로 계산하고요. 식당도 테이블에 QR코드가 있어서 거기서 주문하고 내 핸드폰으로 주문을 하고요. 거기서 결제를 딱 하면 음식이 와요. 뭐 몇 분 남았다 이것도 나오고요. 동전 노래방도 동전 들어가는 구멍이 없어요. QR코드 찍고서 몇 분 쓰겠다 하고 결제하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을 제가 갔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볼펜 쓰는 볼펜에 QR코드가 또 있어요. 그걸 찍으면 또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하이에 있는 거린들은요. 목에 QR코드를 인쇄한 표를 들고 다닌대요. 표식을. 현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폰으로 찍어서 돈을 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거지도 QR코드를 목에다 걸고 있고요. 그 길거리에 방울토마토를 바구니에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도 QR코드를 바닥에 깔아놓고 삽니다. 현금 거래를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죠. 재밌는 건 지금 중국이 그렇게 위챗페이로
거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걸 지금은 추징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이제 곧 추징을 하겠죠. 현금을 이제 못 쓰게 하고 다 통장 거래라면 투명하게 이 사람이 얼마가 버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지 않는 체제입니다. 이것도 저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챗페이 쓰는 사람들이 현금을 인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현지인한테 물어봤더니 돈을 빼는데 수수료가 되게 비싸대요. 그럼 뭐하러 빼냐는 거죠. 수수료를 내면. 수수료를 내기 싫어가지고 돈을 절대 안 뺀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시대. 우리나라도 핀테크가 지금 좀 늦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러면 그런 페이가 지금 늦냐라고 보면은 카드사라든가 은행권의 기존 기득권 세력의 매출을 지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잘 나갔던 기업들이 망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뭔가 택시가 저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금융권이라든가 카드사가 저항을 하죠. 이런 거 하면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10가지 탑 브랜드 중에 8등이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음식 배달 앱인데 우리로 보자면 배달의 민족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작년에 제가 중국을 2번 갔거든요. 심천이랑 연길이랑 갔었는데 진짜 이 메이투안 디엠핑이 노란색인가 그 연한 주황색을 입고서 새벽 시장에 길거리 호떡을 사가더라고요. 줄 서가지고. 중국 사람 집에서 안 나온대요. 이 어플로 딱딱딱 하면은 모든 걸 다 사주는 거야. 시장에 있는 호떡까지. 되게 놀랐어요. 정말 스마트한 시대죠.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마 갈 거예요.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스타벅스는요, 지금 사이렌 오더라는 기능으로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미리 주문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점포에서 지금 커피를 먹겠다 하면 집에 출발할 때 사이렌 오더를 걸어놓고 가면은 바로 픽업만 하면 돼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계산이 다 끝납니다. 주문부터. 그리고 주문할 때요, 얼음량, 내가 커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눌러가지고, 휘핑을 넣고 안 넣고, 한 숟갈 더 넣고 빼고, 이게 다 가능. 우유를 넣을 건지, 두유를 넣을 건지 다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2,200만 명이 이 앱을 사용하고, 스타벅스 전체 매출의 40%가 앱 결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2018년 11월, 그러니까 불과 한 8개월밖에 안 됐어요. 8개월 전에 투자를 한 푸드 배달 사업이 있대요. 미국에 있는 거. 이 회사 이름이 줌피자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프트뱅크 회장이 손댄 것들이 잘 된 게 엄청 많아요. 아까 말한 텐센트 아니구나. 알리바바, 마윈이 했던 거, 거기도 투자 굉장히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표적으로 쿠팡에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 줌 피자를 왜 지금 했냐면요. 여기는 피자가 로봇이 이제 피자를 만들고요. 피자가 배달 트럭으로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트럭 안에 오븐이 있어서 거기서 굽는데요. 구우면서 출발한대요. 그래서 딱 집에 도착하면은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배송지에 도착하기 4분 전이 되면은 오븐이 작동을 하고 도착하자마자 땡 하고 피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가 가장 맛있는 순간을 오븐으로 구현을 해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너무 스마트하지 않아요? 자, 앞으로는요, SNS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모든 활동에서는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도 낭비하고 때로는 중독도 되고 감정과 에너지를 허비할 수 있습니다. 악플도 받을 수 있고 이상한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작용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문명을 힘껏 활용하며 스스로 펼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역사적인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혁명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의 시대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명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이걸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한번 꼭 읽어보면 좋은 책, 그리고 SNS 시작하신 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